미국 프로골프 투어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리브골프가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리브골프가 막대한 상금을 무기로 PGA 선수들을 빼돌리고 이에 맞서 PGA가 리브골프에 참여한 선수들을 배신자로 규정하면서 양측은 사사건건 부딪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중동에서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라고 공개 선언한 직후 PGA 투어와 리브골프는 깜짝 합병을 선언합니다. 이를 두고 사우디 도발로 시작된 골프 전쟁에서 미국이 승기를 빼앗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천하의 미국이 사우디에 고개를 숙인 이유, 도대체 뭘까요? 역사적으로 중동 질서의 중심엔 쭉 미국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석유 생산기지인 중동은 미국의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었거든요. 특히 1980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걸프만을 장악하려는 외부 세력은 미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명 카터 독트린을 발표한 뒤 미국은 사우디에서 명실상부한 안보 책임자로서 역할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엇나갑니다. 사우디에 있어 이라크는 군사 대국 이란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했지만 미국은 주저없이 침공을 강행합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이 중동을 강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반발에도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죠. 그러다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인 자말 카슈끼지 암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집니다. 사우디 출신의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카슈끼지는 사우디 실세이자 한국 방문으로 화제가 됐던 빈살만 왕세자를 비판해 사우디 왕실이 주목해오던 인물이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즉각 암살 배후로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했고 미 국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에 민감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선 이후 카슈끼지 암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를 왕따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하기도 했죠. 미국의 이런 태도 변화엔 경제적인 셈법도 작용했습니다. 미국에서 막대한 셰일 오일이 나오자 중동 원유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든 거죠. 오바마 정부가 중동을 떠나 아시아로의 회귀를 외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이 사우디를 외면하자 더 이상 미국의 안보 우산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사우디 또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밟기 시작합니다. 각자 살 길 찾아 떠난 미국과 사우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은 또 바뀝니다.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거죠. 사우디 왕실을 비판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7월 사우디를 찾아가 원유 증산을 요청합니다. 이에 빈살만 왕세자는 오히려 감산 카드로 망신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빈살만에게 카슈끼지 암살에 대한 면죄부 선물을 발송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해 법정에 세우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나 빈살만은 한술 더 떠 중국과 밀착합니다. 면책특권 발표 한 달 뒤 사우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우리 돈 38조 원 규모의 투자 협정을 맺었고 나아가 사우디 공군 전투기 4대에 의전 호위기 사우디 호크 6대를 대동해 시진핑을 태운 전용기를 에스코트하는 환대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때와는 격이 다른 의전으로 언론에선 미국 홀대설까지 제기됐죠. 오랫동안 중동에 공들여온 중국은 미국과 사우디 사이 균열을 틈타 38조 원 규모의 협력 체결에 석유와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망까지 확보합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12월 시진핑은 사우디 국왕을 만나 석유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산 천연가스를 위안화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우디의 니즈, 필요성도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우디의 입장에서 중국은 부담 없는 파트너입니다. 중국은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홍콩 민주화 등 스스로 인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와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과는 다르게 중동의 인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니 사우디로서는 안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중국은 사우디의 오랜 라이벌 이란에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올해 초 달러 대비 이란 리알이 30% 올랐고 최근 몇 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매년 50% 이상 뛰어올라 이란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 2016년 이란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 체결을 통해 안정적으로 원유와 가스를 공급받는 대신 이란에 약 452조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경제 협력이 절실한 만큼 이란은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중국과 이란의 관계성이 사우디에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실제로 중국의 중재로 무려 2년간 이어진 비밀 협상과 5차례 협의 끝에 2023년 올해 사우디는 앙숙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우디 주재 이란 대사관이 7년 만에 문을 열기로 한 날이 마침 골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에 도착한 바로 그날이었다고 합니다. 의도된 상황인지는 몰라도 미국이 머쓱한 모양새가 돼버렸죠.
미국에게 중동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는 에너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내년 대선까지 오일머니를 통제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의 외교 관계를 7년 만에 정상화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중재자로 데뷔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래 중동 질서를 책임져온 미국으로선 중국에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미국은 앞서 카쇼크지 암살 의혹에 빈살만 왕세자의 면책권을 인정하면서 나름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눈 깜빡하지 않은 사우디였죠.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100년 전통 골프 대회 PGA와 신생 대회인 사우디의 리브 골프의 합병은 사우디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미국이 건네는 화해의 선물이라 볼 수 있겠네요. 미국 의회가 외국 정부가 미국 기관을 통제한다라며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의 압박에 미 법무부가 조사에 나서면서 합병은 잠시 연기됐지만요. 골프 전쟁은 중국을 사이에 둔 미국과 사우디 간 고도의 외교전을 상징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양자 간의 외교전도 중요하지만 중동에서의 패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관계 복원은 미국에 타격을 주기에 충분한 중국의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미국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중동의 대표적인 숙적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을 중재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국제외교가에선 최근 중동 국가들의 행보에 대해 미국에 의존하는 외교보단 전략적 자율성 강화 방안을 찾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동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속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